만나면 좋은 친구 MBC. 모든 음식의 시작은 손맛에서 시작된다고 했던가요? 바로 여기 면 반죽의 진심인 주인공들이 있다. 강릉의 한 냉면집과 라면 가게가 바로 그 주인공. 오늘은 자가제면의 세계를 소개합니다. 한평생 꽃과 함께 살아온 70대 플로리스트가 있습니다. 원주에서 꽃꽂이 학원을 운영하는 이승윤 원장인데요. 이웃돕기 후원금 모금을 위한 꽃꽂이 전시를 하고 있는 이승윤 원장을 만나 40년 꽃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지난주 횡성에서 열린 제33회 전국 세팍타크로 선수권대회 출전한 강원도 체육회 세팍타크로팀. 박진감 넘치는 선수권대회 현장과 선수들의 소망을 만나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4월 27일 수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명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명수입니다. 명수 씨에게 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이 춤의 날이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명수 씨가 과연 알고 계실까요? 아니, 춤과 노래는 늘 우리 곁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춤의 날이 따로 있었나 봐요? 따로 있습니다. 일단 뭐 명수 씨가 성악을 전공하셨잖아요. 네. 뭐 발레 음악을 익히 아실 줄로 알고 있는데 1982년이었습니다. 유네스코에서 근대 발레를 확립한 프랑스의 한 무용가의 생일을 따서 4월 29일을 세계 춤의 날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 춤이라는 게 즐겁고 흥도 나지만 일단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 춤을 추면요, 달리는 것 이상으로 칼로리를 소비할 수 있고요. 근지구력, 유연성, 그리고 균형감을 길러볼 수 있으니까요. 운동 겸해서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 생방송 강원 365도 즐겁게 시청해주세요.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도 1시간 동안 시청자 소통 채널과 함께 방송이 운행됩니다. 네, 먼저 카카오톡 앱에 접속해 주시고요.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해 주시고 친구 추가해 주신 후에 여러분들의 이야기 메시지로 남겨주세요. 자,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시면 방송 끝날 때까지 스트리밍 즐기실 수가 있으니까요.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채팅창에도 많은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첫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면서 네. 사실은 밥보다도 면 요리를 찾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면 요리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면 요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전 개인적으로 고들고들한 이 면발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동의하는 바인데요. 예. 그래서 오늘은요, 맛의 고장 강릉에서 자가제면의 세계를 함께 만나보시죠. 자고로 모든 음식의 맛은 손끝에서 완성된다고 했던가요? 원하는 면을 얻기 위해 직접 면을 만들고 뽑아내는 자가제면. 정성을 다해 뽑은 면은 한 가닥 한 가닥 그 맛과 풍미가 남다른데요. 자신이 추구하는 요리의 맛을 한층 더 높여줄 자가제면을 실천하는 맛집을 소개합니다. 오늘 만나볼 첫 번째 맛집은 바로 냉면 가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냉면 맛있게 해주신다 그래가지고 왔습니다. 아니고. 네. 그럼 맛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장 먼저 등판한 재료는 다름 아닌 메밀. 지금 반죽하고 계신 건 물냉면면인가요? 네, 메밀로 한 물냉면. 보통 평양냉면을 이제 거의 메밀로 이래 하거든요. 근데 메밀이 참 까다로워요, 다루기가. 습도, 온도 다 적용이 되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제가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바로 반죽해서 바로 뽑는 거.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2019년부터 시작된 이 집 냉면의 역사는 메밀가루에 평양 전분을 넣어 반죽한 면에서 출발하는데요. 먹기 좋게 잘 삶은 면은 냉수마찰로 쫀득한 식감을 살려준 후 고기와 채소, 건다시마와 건새우를 따로 끓여서 향이 진하지 않게 희석한 육수를 부어주면 냉면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사장님을 모시고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에는 보통은 거의 다 막국수집이란 말이죠. 근데 왜 냉면집을 하시게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평양냉면이라는 걸 한번 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서울에 유명하다는 평양냉면집들도 댕겨보고 맛도 보고 먹어도 보고
이걸 어떻게 맞춰서 여기 식장에 맞춰서 만들어 볼까 하는 뭐 그런 생각 한 2년 정도 그렇게 좀 연구를 했어요. 또 궁금한 게 보통 이 강원도는 막국수집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죠. 막국수는 맛을 알아요. 네. 하지만 평양냉면은 사실 이쪽에선 변방이란 말이죠. 네. 그 설득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제 손님들이 뭐 육수가 왜 이렇게 싱겁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많았는데, 이제 이런 음식을 한다는 게 알려지니까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찾아오시고, 그래서 아, 이게 잘못된 생각을 아니구나 하고, 그래서 더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왜 그분들은 그 맛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그러다가 또 이런 거를, 이 음식을 싫어하시는 분이 오시면 또 드셔보시고 자극적이지 않아서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아, 그러면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왜? 저희가 요 좀 하나가 나오는 반찬이 또 있어요. 반찬이요? 예, 예. 아, 네네. 오! 이게 뭐예요? 고맙습니다. 이게 뭐예요? 냉면만 이래 드시기는 좀 허전해서 네. 제가 요 돼지 불고기를 같이 이렇게 드시게끔 이렇게 만들었어요. 야, 이거 완전 이득이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맛있게 예. 먹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일단은 국물부터. 자, 지금부터 먹개비 펀디의 쇼타임인가요? 속 풀린다. 한마디로 이렇게 혼자 먹어도 웃음을 부르는 그런 맛입니다. 면을 먹기 위한 자세. 슴슴하지만 시원하고 깊은 맛이 일품인데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진짜. 자, 이번엔 이 집만의 별미인 돼지 불고기를 얹어서 야무지게 또 한 입. 왜 주시는지 알았어요. 이게 보통 우리가 백반집에서 먹거나 아니면 고깃집에서 먹는 돼지불고기보다 간이 많이 낮아요. 그래서 면이랑 진짜 잘 어울릴 것 같거든요. 모처럼 행복한 펀디의 젓가락 행진은 깔끔한 면치기와 함께 촬영이 끝난 후에도 한동안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자, 이번엔 남녀노소 누구나 사랑하는 국민 메뉴 라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면 볶고 계신 거 봐요. 예, 오전에 손님이 많이 오셔가지고요. 면이 이제 없어가지고 이제 저녁 장사하려고 면 좀 미리 볶고 있어요. 아니 근데 보통은 면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되지 않나요? 제가 처음에 배웠을 때 동생한테 제면하는 걸 배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가지고 계속 하고 있어요. 또 다른 몸이 사다 쓰면 몸도 편하게 좋게 좋은데 그래도 동생과의 약속도 있고 또 제가 또 직접 만들어서 제공하고 싶어서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매일 이 시간에는 항상 이렇게 거의 손님이 많이 안 오시면은 하루치를 다 해놓는데요. 이게 다 되면은 보통 오후 브레이크 타임 이 시간에 만들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멋지게 뽑힌 면을 또 먹어볼 수 있는 기회를. 그런데 면 모양이 좀 특이하네요. 진짜 이거 종이 같다. 이거 진짜 실제로 보니까 완전 종이 같은 느낌이에요. 종이 같죠. 진짜 처음 그러니까 물이 가설이 적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와. 2017년 가게를 처음 연 후 지금까지 6년째 매일 자가제면만 고수해온 주인장. 가서 보고 면에 따라 또 면발에 따라 라면 맛이 천차만별 달라지기에 매일을 하루같이 늘 고수해온 이 집만의 운영 철학인데요. 일단 부드러운 소고기를 준비하고요. 면을 알맞게 잘 삶아줍니다. 이제 특제 소스에 일주일 동안 푹 우려낸 돼지뼈와 닭뼈 육수를 부어주고요. 살포시 면을 담은 후 아삭한 숙주와 고기 고명을 올려주면 언제 어디서든 부담 없이 든든하게 즐길 수 있는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가 근사하게 완성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소중한 한 그릇 먹어보겠습니다. 자, 모든 국물 있는 면 요리는 국물부터 맛을 본다. 자, 본격적으로 맛 검증에 돌입하는데요.
오 맛있어. 칼칼한 곰탕 먹는다고 해야 되나? 그런 표현이 좀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일단 와규부터 국물에 적시고. 지방이 없네. 거의 없어요, 지방이. 와. 아, 오늘 이 오랜 시간 기다린 면 아니겠습니까? 자가제면한 거. 국물을 살짝 적시고. 이제 보는 우리도 현기증 나요. 맛있어. 그래요. 이럴 땐 그릇째 드링킹이 정답이죠. 해장 한 달치 되는 거 같네. 와. 요즘 같이 날씨가 되게 변덕스러울 때가 없잖아요. 뜨거운 낮에는 시원한 냉면, 그리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저녁에는 뜨끈한 라멘 한 사발. 여러분 함께 하시죠. 여러분도 이참에 자가제면으로 맛있고 든든한 한 끼를 즐겨보세요. 자가제면을 통해서 더 쫄깃하고 더 탱글탱글한 정말 최고의 면발이 완성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저녁은 냉면을 먹어야 될지 라면을 먹어야 될지 행복한 고민만 남았네요. 맞습니다. 앞으로 더 다양하고 더 맛있어질 자가제면의 세계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소식 만나볼까요? 그럴까요? 네. 저희가 지난 월요일이었죠. 이 아름다운 벚꽃, 속초의 아름다운 벚꽃을 보여드렸는데 정말 그 아름다운 벚꽃을 보고 있으면서 눈이 참 건강해진다. 맞습니다. 눈이 너무 좋았다. 네. 눈마저도 행복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습니다. 오늘은요. 꽃을 닮은 분을 소개해드릴까요? 그때 제가 벚꽃을 닮았다고 용석 씨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용석 네. 씨 표정이 그렇게 떨떠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 맞아요. 표정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잊을 지금도 수 살짝 그 없죠. 표정이 나오려고 하는데 네네. 저 뒤끝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용석 씨가 꽃을 닮은 분이 있다고 하시니까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궁금하시죠? 우리 약간 우리 명수 씨가 질투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누구인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여러분 이 꽃 진짜 예쁘지 않아요? 오늘은요 제가 이 꽃 피는 계절과 잘 어울리는 분을 만나러 가려고 합니다. 이분에 대한 힌트를 좀 드리자면요, 이 꽃을 정말 사랑하는 분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분인지 저와 함께 만나러 가시죠. 네, 제가 오늘 만나뵐 분이 지금 이쪽 안에 계시다고 하거든요. 들어가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이승윤 원장을 소개합니다. 봄을 옮겨놓은 듯 화사한 꽃들이 반겨주는 이곳. 형형색색 저마다의 매력을 뽐내는 꽃꽂이 작품들이 가득한데요. 지금 이곳에서는 이웃 돕기 후원금을 마련하기 위한 이승윤 원장의 꽃꽂이 개인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와, 아니 여기는 그야말로 꽃천지예요. 지금 뭐 멋진 작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여기가 어떤 공간이에요? 여기 저희는 원래 강의실이에요. 강의실 책상을 전부 코너로 몰려놓으면서 이런 전시회를 열게 됐는데 제가 개인전 하니까 내 교실도 알려주면서 이 개인전이라도 학생들이 소품으로 생활꽃꽂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꽃들이기 때문에 작품을 집에다 갖다 놓으면 꽃을만 꽃꽂이 한 것처럼 생화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볼 수가 있어서 집에 사가지고 가고 또 그분들이 사면서 이웃돕기에 동참해주고, 저 이웃돕기 하는 것은 제가 이 농한 꽃을 오랫동안 하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내 재능을 가지고 한번 이용해보자 해가지고 작은 전시회를 갖게 됐는데 1975년 꽃꽂이에 입문한 이승윤 원장은 4년 뒤 원주에 지부를 창립하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수많은 자격증에 다수의 수상 경력까지 43년 꽃꽂이 외길 인생을 걸어온 만큼 이력 또한 화려합니다.
지금까지 꽃과 함께 꽃길 인생을 걷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어떻게 이 꽃꽂이를 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꽃을 언제라도 애초부터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 꽃 나물 뜯고 그럴 때 나는 꽃을 꺾고 갖고 다녔으니까. 그래서 꽃은 뭐 정말 남들이 필요로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오빠 언니들이 많으니까 그 언니들이 심부름, 오빠 심부름 그 속에서 꾸중을 들어가면서도 꽃을 집에 있던 거 꽂아놓으면 혼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진달래꽃 꺾어다가 줬을 때 오빠는 누구에게 선물을 줬고, 그런 그 모습들, 또 내가 학교 다니는 뒷동산에 꽃을 꺾어 가지고 와서 집에 왔는데 일부 많이 시들어 있는 걸 버렸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버린 꽃이 살아있고, 내가 집에 있는 꽃보다 버린 꽃이 더 생생하게 살아있는 모습을 보고 그런 생리가 새롭게 느껴졌던 거. 그러면은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꽃의 매력? 아니면 뭐 꽃꽂이의 매력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꽃을 보면서 꽃 생명이나 우리 삶의 생명이나 거의 같아요. 그래서 예를 우리가 화예하죠. 화예도 예가 있고 도가 있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부모를 잘 섬기고 내 자식과의 관계가 좋을 때 거기에 예가 있듯이 그걸 잘 살려야 꽃도 예쁘게 보이지 않을까요? 그걸 모르면서 꽃을 보면 얼마나 예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항상 생각하면서 생활의 철학을 그렇게 꽃과 함께 생각한다면 그 깊이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만의 철학으로 꽃을 대하는 이승윤 원장. 꽃을 통해 예의를 가르치고 인내심을 기르고 인생을 배우고 있는데요. 세월이 흘러 어느덧 70대 플로리스트가 됐지만 꽃에 대한 사랑과 열정은 변함없이 뜨겁고 꽃을 만지는 손길은 더 노련해졌습니다. 이런 게 바로 연륜의 힘 아닐까 싶은데요. 꽃꽂이를 시작한 지 얼마쯤 지났을까? 멋진 작품이 완성됐습니다. 조화지만 마치 생화처럼 생동감 넘치는 작품, 잠시 감상해 보실까요? 아니 선생님, 제가 이렇게 와서 선생님 작품 만드시는 모습들도 보고 작품도 만나봤잖아요. 혹시 원장님께 제가 꽃꽂이를 한번 배워보면 어떨까 하는데 가르쳐 주실 수 있으세요? 이승윤 원장의 1:1 꽃꽂이 레슨 바로 시작합니다. 얘는 이렇게 흘러내린 게 좀 마음에 안 드니까 이걸 잘라주죠. 첫 번째 작업은 능수버들 나무 잔가지 잘라주기. 네네. 자, 이게 살려지는 거 같죠? 네, 이게 뭔가 더 생동감이 느껴지는데. 바로 그 생동감을 찾는 게 표정이에요. 여기서 똑바로 한 것보다 약간 뒤로 폼내듯이 뒤로 꽂아주세요. 이거 버들이기 때문에 일부러 휘어서 사용도 하는 거거든. 살짝 빼주세요. 이번에는 카네이션의 표정을 더해줄 차례. 빼세요,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빼면 찢어지니까 위에서 빼세요. 그 다음에 요 3번은 이렇게 바른모로 이제 거기다 꽂아. 3번은 여기. 요거를 꽃꽂이 조금 삼매경에 빠진 이지은 리포터. 단단해. 약간 눕혀놓으면 얘가 어때요? 너무 섰지? 네, 그럼 얘를 눕혀. 꽃꽂이 일타 강사의 족집게 강의를 들으며 정성스럽게 빈 공간을 채워가는 초보 수강생. 생동감 넘치는 표정을 연출하기 위해 예술혼을 불태워 보는데요. 과연 어떤 작품이 탄생할지 60초 후에, 아니고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아니 제가 이 꽃꽂이의 왕초보라서 선생님의 도움을 많이 받기는 했지만 어쨌든 저의 첫 번째 꽃꽂이 작품이 완성됐습니다. 오, 너무 예쁘죠? 아니 제가 이 꽃꽂이를 해보니까요, 쉬운 게 아니네요. 저는 그냥 제 느낌대로 꽃을 그냥 예쁘게만 막 꽂으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뭐
공식이 많아요. 그럼 뭐 꽃의 번호도 지켜야 되고 조화로움과 표정도 봐야 되고 저에게는 좀 어렵기는 했지만 그래도 꽃을 계속 보면서 또 향기를 맡으면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굉장히 맞아요. 행복한 작업이네요. 그 과정이 중요해요. 우리 살아오는 과정이 중요하듯이 꽃도 꽂는 시간에서부터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과정이 아주 중요해요. 조금 어렵긴 했지만 어쨌든 화사한 봄을 표현해봤습니다. 저도 오늘 이 꽃꽂이의 매력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아유 어렵기만 해요. 이러지 않고. 어렵지만 재밌네요. 곧 다가올 어버이날을 맞이해 준비한 선물, 이 꽃을 세상의 모든 부모님께 바칩니다. 꽃꽂이를 가르치면서 인생 공부를 하고 있다는 이승윤 원장. 좀 더 많은 이들에게 꽃이 주는 행복을 전하고 싶은 마음인데요. 어머니는 꽃꽂이를 배우는 이유가 있으세요? 네, 저는 정서적으로 좀 도움을 받고 싶어서 배우게 됐어요. 네. 실제로 배우니까 또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그 꽃냄새 맡으면서 그 수업 시간 한 2시간 걸려서 이렇게 만지는 동안에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차분해지고 정서적 안정되고 기쁘고 막 그래요. 네. 선생님께 지금 2년 동안 꽃꽂이를 배우셨다고 하셨는데 뭐 취미로 하시는 거예요? 꽃을 좋아하게 돼서 취미로 시작도 했고 또 계기가 돼서 화원 경영도 하게 됐고 하다 보니까 또 재밌고요. 또 욕심이 생겨서 선생님한테 이제 자격증 공부까지 하게 돼서 자격증도 취득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왔네요. 꽃꽂이를 선생님께 배우다가 이제 화원 운영까지 하시고 네네. 우리 선생님도 이제 꽃길을 걷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보기만 해도 미소가 번지는 아름다운 꽃. 그런 꽃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꽃과 함께하고 싶다는 이승윤 원장. 꽃을 닮은 그녀의 인생이 더 향기롭게 피어나길 바랍니다. 앞으로의 계획이나 바람들 어떻게 되세요? 앞으로 계속 뭐 생명이 있는 한 죽는 날까지 일하다 죽을 거고 일하다가 죽는다는 것은 결국 꽃과 함께 재능 기부하다가 갈 수 있는 일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꽃같이 아름다운 생명을 가진 그 사람의 표범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하루하루를 꽃과 함께 매일매일 보고 있어요. 네, 43년째 꽃꽂이 인생을 걷고 계신 이승윤 원장님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네. 사실 한 가지 일을 평생 한다라는 게 쉽지만은 않은 그럼요. 일이거든요. 그런데 강의에 개인 전시회 일까지 70이란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니까요. 아,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말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번 전시회는요, 다음 달 10일까지 계속되고요. 판매 수익금은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가 되고 일부 작품은 경로당에 전달된다고 합니다. 우리 원장님, 진짜 아름다운 꽃을 다루는 분만큼 마음도 정말 아름다운 분이셨습니다. 이제 곧 5월 가정의 달 아니겠습니까? 네. 이럴 때 사랑하는 분들, 또 감사한 분들께 아름다운 꽃 선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마지막에 원장님께서 생명이 있는 한, 또 죽는 날까지 꽃과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큰 울림으로 다가왔던 맞아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요, 오래오래 많은 분들에게 꽃이 주는 기쁨을 널리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생방송 강원 365 원주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찾아뵙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열정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예, 예. 그렇게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거 해보자. 재미도 느끼시고 즐거운
즐거움도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희열? 이런 게 좀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열심히 잘할 거예요. 그 선물들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28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댓글과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메시지 저희에게 남겨주세요. 자,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도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유튜브 채팅창에도 재미난 소식들 좀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원도 체육회 색박타크로 팀 선수들의 소식입니다. 네네. 사실 어제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었던 사실이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두 가지요? 일단은 강원도에도 색박타크로 실업팀이 있었다라는 네네네. 사실을 한 가지 알 수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네네. 정말 중요한 사실이에요. 뭐예요? 색박타크로라는 종목 자체가 굉장히 매력이 있는 종목이었다라는 사실이었죠. 그래요. 막 태권도 시범을 본 것 같다고 명수 씨가 맞습니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도 동의를 하는 게 그 공중에 뛰어 올라서 네. 킥을 할 때, 그 슬로우 모션 장면이 아직도 잊을 수가 없거든요. 오늘 그런 멋진 동작들을 뭐 계속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우리 강원 선수들이요 전국 시도 대항전에서 우승을 차지하고요. 지난 주말에는 횡성에서 열린 전국 선수권 대회에 출전을 했습니다. 네. 그 이야기 지금 전해드릴게요. 지난 시간 놀라운 실력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강원도 체육회 세팍타크로 팀. 올 시즌 첫 번째 전국대회에서 당당히 우승을 차지하고 4월 말 열리는 선수권 대회까지 2연패를 노리고 있는데요. 훈련으로 지친 선수들을 위해서 제작진이 준비한 깜짝 선물. 그러면 영상을 하나만 더 볼게요. 과연 선수들을 놀라게 한 영상의 정체는 지금 공개합니다. 거의 한 20년 된 것 같은데. 선수들을 웃게 만든 영상은 무려 18년 전 방송에 출연했던 박광수 감독님과 한림대 세팍타크로 팀의 파릇파릇한 모습. 보게 되면 사람이 거꾸로 날아다니기 때문에 감독님 리즈 시절 때 아닙니까? 와, 이거 너무 오래된 거 같아. 이런 거 하세요? 네, 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타이머 가지고는 안 하는데요. 뭐 저는 4년 동안 이렇게 같이 또 제자로서 훈련을 해왔으니까 4년 다니면서 많이 좀 늘었던 것 같아요. 그때 훈련 양도 많았고 감독님 덕분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 선수들 지도할 때 조금 훈련량이 많기로 좀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선수들이 나이도 있고 우리 선수들이 좀 적은 나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체력적인 안배를 지키려고 하면 연습을 실전처럼 하기 위해서는 연습량이 조금 남들보다 다른 팀에 비해서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선수 스카우트 할 때도 거기는 좀 빡센데 좀 힘들지 않겠냐 이런 말이 돌긴 하죠. 그렇지만 선수들이 오랫동안 자기 꿈을 키우기 위해서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양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지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월달 시즌 첫 대회를 우승으로 잘 이끌어냈는데요. 또 이어서 4월달 다음 주부터 또 시합이 있고 큰 대회를 앞두고 있을 때는 항상 다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뭐 힘든 훈련도 다 이겨내고 부상 없이 올해 전국체전 잘 할 수 있게끔 모두 열심히 하자. 우리 선수들 다 같이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다 같이 화이팅! 화이팅! 그리고 어느덧 대회 날 올 시즌 두 번째 전국 대회인 이번 경기는 홈그라운드인 강원도 횡성에서 열리게 됐는데요. 여기에서 2022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출전할 국가대표가 최종 선발될 예정입니다. 강원도 체육회는 오늘 조회선 세 번째 경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 앞서 경기를 치르는 풍무고 선수들도 강원도 체육회처럼 2연패를 목표로 연습이 한창입니다. 저번 대회에서 저희가 우승했었는데 이번에도
저희가 꼭 우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조예선 2경기를 연속으로 승리했지만 여전히 긴장을 놓을 수 없다는 강원도체육회 선수들. 저희 근데 경남한테 만약 2대0으로 지게 되면은 저희도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마음을 놓고 경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최선을 다하려고. 승리의 기쁨은 짧고 지켜야 할 것의 무게는 무겁습니다. 아프신 거예요? 네. 손목 계속 찝어가지고 좀 안 좋아가지고 테이핑하고. 작은 것 하나까지도 신경 쓰이는 경기날 아침. 아무쪼록 아낌없이 실력 발휘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33회 전국 세팍탁구 선수권대회 남자 일반 블레이브 이벤트 강원도체육회 대 경남체육회, 경남체육회 강원도체육회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1세트 12대 6으로 앞서는 강원 이우진의 서비스. 경남은 다리를 벌려 공을 차는 기술 시저스킥으로 공격합니다. 시선이 위로 향하는 시저스킥은 상대방의 블로킹 동작을 보고 공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 김도영 선수가 연속으로 경남의 점수를 올립니다. 경남의 도발에 다시 한번 투지를 다지는 강원도체육회. 끝까지 역전을 허용치 않으며 굳히게 들어갑니다. 무섭게 몰아붙이는 김영만의 롤링 스파이크. 빠른 속도와 강한 파워, 멀리 꽂히는 장점이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강력한 킥 공격 외에도 상대방의 빈틈을 노리는 헤딩 공격, 공의 흐름을 읽고 라인아웃을 유도하는 회피 전략까지. 어느새 경기는 2세트 매치 포인트 상황. 자, 한 점만 따내면 완벽한 승리인데요. 경남의 라인아웃으로 경기 종료. 강원이 2대 0으로 승리를 거둡니다. 조예선 1위로 준결승에 진출하는 강원도체육회. 준결승에서 맞붙게 된 상대는 지난 시도대항전 결승에서 맞붙었던 대구시청팀입니다. 강원의 승리 굳히기냐, 대구의 소력전이냐. 과연 결승행 티켓은 누가 차지하게 될까요? 대구의 서비스로 준결승전 시작됐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김영만의 스파이크로 빠르게 점수를 올리는 강원. 상대도 블로킹을 했지만 가볍게 뚫어냅니다. (1세트) 8대 4로 앞서가는 강원. 대구의 서비스. 신승태 허벅지로 리시브. 높게 띄우고 신승태가 넘깁니다. 대구 오대양이 받아서 올려주고 신추강 킥. 이우진이 살려냅니다. 그대로 올려주고 김영만의 스파이크 성공. 명장면이 만들어지네요. 끝까지 공을 살려내는 팀워크와 강한 공격이 잘 조화된 강원입니다. 이어지는 강원의 공격. 심기일전하는 대구. 만만치 않은 대구의 추격에 어느새 역전당한 경기 후반. 결국 먼저 1세트를 내주고 맙니다. 이어지는 2세트 경기. 이우진이 강한 서브로 바로 득점에 성공합니다. 승기를 되찾아가는 강원과 불안해지는 대구. 따라붙기 위해 대구의 신추강 공격하지만 강원의 블로킹에 막힙니다. 이로써 더욱 벌어지는 격차. 서브권이 대구로 넘어가도 안정적인 리시브, 이어지는 깔끔한 스파이크. 1세트의 실점을 만회하듯 강원도체육회가 큰 점수차로 2세트를 가져오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승부는 이제 원점. 서로 콜사인 해주고 파이팅 해주고 불러주고 야야 불러주고 마마에 불러주고 파이팅 해주고 서로 힘들게 올라갔는데 여기서 져봐라. 얼마나 고마워라. 이제
매치 포인트. 이우진의 강한 서브, 튕겨져 나가고 리시브 실패하는 대구. 이렇게 강원도체육회가 여유롭게 결승에 진출합니다. 양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원도체육회 선수권 2-1. 강원도의 차렷 오영은. 아 진짜 힘들었어요 좀. 제가 초반에 실수가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옆에 형들이 또 끝까지 집중을 잘해줘가지고 그래서 이겼던 것 같아요. 멋진 경기에 환호하는 후배들. 이번에 강원도 체육회 오빠들이 결승에 올라오게 돼서 기분이 좋아요. 강원도 횡성에서 경기가 주최된 만큼 강원도민 분들이 이제 강원도에서 세팍타크로라는 운동을 더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날 선전 중인 횡성여고 세팍타크로 팀. 먼저 결승에 오른 강원도체육회 선배님들로부터 기운을 얻은 걸까요? 횡성여고 팀도 준결승 경기를 기분 좋게 이기고 결승 진출에 성공합니다. 우리 강원도 선수들 다들 자랑스럽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강원도체육회의 저력을 보여줄 시간입니다. 제33회 전국 세팍타크로 선수권 대회 결승전 상대는 고양시청팀입니다. 고양 같은 경우는 최고의 선수들이 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팀이고요. 한국에서도 가장 타클라스 안에 드는 팀이고요. 상대하기 가장 까다로운 팀이에요. 무조건 이겨서 우승하려고요. 승패를 예측할 수 없는 강팀 대 강팀의 맞대결. 강원 선수들이 강약을 조절해가며 전략적으로 맞섭니다. 16대 16 동점에서 단 한 점도 내주지 않으며 고양팀을 압도하는 강원. 이렇게 먼저 1세트를 가져옵니다. 이어지는 2세트 경기. 그런데 분위기가 이전 같지 않은데요. 뜻대로 풀리지 않고 아까와는 정반대인 상황이 펼쳐집니다. 15점 동점에서 단 한 점도 올리지 못하고 결국 2세트를 내어주는 강원. 이렇게 고양과 1대1 동점이 됐습니다. 이번 대회 최종 승부처가 될 결승전 3세트 경기. 신승태 받아서 올려주고 김영만 스파이크 들어갑니다. 이우진의 강한 서브 받지 못하는 고양팀. 아슬아슬하게 점수를 주고받다가 강원이 승리의 고지를 향해서 차츰 점수차를 벌리기 시작합니다. 강원이 승기를 타고 있는 상황에서 네트를 넘지 못하는 고양의 서브. 점수는 18대 12. 우승까지 앞으로 3점. 그런데 여기서 제동이 걸립니다. 고지를 코앞에 두고 찾아온 위기. 순식간에 8점을 치고 올라오는 고양의 역전. 결국 18대 20 매치 포인트 상황을 마주합니다. 매치 포인트 고양. 그 어느 순간보다 부담이 큰 이우진의 서비스. 막아야 합니다. 강원 막아야 돼요. 고양의 페인트. 결국 마지막 한 점을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양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원도체육회 고양 이제 차렷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또 노력하고 하다 보면 또 우승할 수 있는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선수들 정말 마지막까지 열심히 잘 싸워줬습니다. 선수들한테 고맙다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물론 항상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왜 하필 그 한 번의 패배가
오늘이었을까요? 저희가 다 이긴 거였는데 마지막에 집중력이 부족해서 역전 당해가지고 너무 아쉬워요. 역전 당한 게 제일 아쉬운데 역전패 당해가지고 아쉽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진아. 뭐야 이거? 응? 이거 뭐야? 우리 찍는 거야. TV에 나오는 거. 아빠 게임 뛰는 거 보니까 어때? 다음 시합 때 또 놀러 와. 바로. 이제 다음 때가 또 있으니까 뭐 오늘로 뭐 안주하지 않고 다음 때 또 좋은 성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목표가 높았던 만큼 아쉬운 결과. 하지만 누군가에겐 더없이 높은 꿈입니다. 진짜 잘하신다. 좋아하는 선수나 혹시? 예. 네. 저 강원도 체육회 이제 6번 김영만 선수 형을 이제 되게 존경하고 롤모델로 삼아서 이제 형들을 배우고 따라가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멋있고 저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많이 부족하구나. 더 연습해서 좋은 선수가 되자라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누군가의 꿈이 되기까지 세팍타크로에 대한 열정 하나로 보내온 그동안의 시간들. 아니 저는 아예 운동신경 자체가 아예 없었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힘든데 그래도 운동선수도 해야지 이 정도야. 일단 다 같이 이렇게 힘든 훈련도 잘 이겨내고 흘린 땀방으로 이제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세팍타크로가 곧 저의 삶인 것 같아요. 네, 다시 태어나도 이 운동 할 거예요. 다시 태어나도 코트에 서겠다는 이들. 여러분의 눈부신 땀방울과 식을 줄 모르는 열정을 강원도체육회 세팍타크로 팀의 더 높은 도약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사실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신 건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아쉬움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강원도 체육회 선수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멋진 경기 보여주셔서 또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네요. 자, 국내 대회에서는 경쟁 상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올 가을에 열릴 예정인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요. 뭐 강원팀, 경남팀, 대구팀, 뭐 고향팀 서로 구분 없이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고 함께 땀을 흘리면서 열정을 불태우지 않겠습니까? 자, 무엇보다도 이번 국가대표에 최종 선발된 선수분들 진심으로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국제 무대에서도 선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더불어 강원도에서 활동하는 세팍타크로 선수들을 향한 우리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생방송 강원 319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시청자 소통 채널로 도착한 사연 한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수기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냉면에 돼지 불고기 일석이조인가요? 네, 엘리펀니님 너무 좋아하는데요. 배고파요. 너무 맛있겠다. 어딘지 알 것 같아요. 해주셨는데 아까 저도 라면일지 냉면일지 굉장히 헷갈렸는데 맞아요. 네, 해장 되겠네요. 저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 작아지면 흥미가 확 당기네요. 아까 해장 될 것 같다고 우리 네. 엘리펀디가 이야기를 붙여줬거든요. 네. 술을 많이 드셨나 봐요? 많이 자주 먹더라고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메시지는요. 이승윤 원장님 보니까 100세 인생이 맞는 것 같아요. 연세보다도 젊으시고 아름다우시네요. 꽃과 함께 사셔서 그런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는데 진짜 꽃이랑 함께하면 더 젊어지고 기분이 좋아져서 그럴까요? 맞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다루시기도 하지만 또 마음만큼도 이렇게 함께 나누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정말 꽃을 닮았다 이게 느껴졌습니다. 네. 아까 일부 작품들 이제 경로당에도 전달이 될
예정이고 수익금은 또 일부 기부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정말 아름다운 분이 꽃을 닮은 분이 우리 이승윤 원장님이다. 여기에서 한번 제가 벚꽃을 닮았다라고 말씀드린 건 부끄러우시죠? 사과의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명수 씨 마음은 진짜 벚꽃 닮았어요. 마음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메시지는요. 아, 용서 씨, 또 이제 사투리가 나왔어요. 강원도 사투리 사투리가 강의 한번 시작되는 읽어보시겠어요? 겁니까? 자, 강원도 아니드래요라고 하는 건가요? 네. 네. 끈기 5기로 다 이겨보드래요. 네. 강원 세파타크로 화이팅! 아쉽다. 수고 많으셨어요. 해주셨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주셔서 경기 자체가 너무 멋있었기 때문에 네,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해준 그 모습에 네네. 감사의 인사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기님께서 사연을 주셨습니다. 자,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과연 명수 씨는요, 강원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항상 느껴지는데 그럼요, 우리 강원도의 공식 마스코트 잘 알고 계시나요? 아, 범이곰이라고 모르실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강원도민 여러분들도 저 역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 동네 캐릭터 대상 라이징상 수상 경력에 빛나는 맞아요. 정말 강원도의 귀염둥이들이죠. 자, 근데 이 범이고미를 아직도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SNS에서 특별한 이벤트가 진행된다고 하는데 네. 그 이벤트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맞습니다. 네. 범이고미는요, 공식 SNS가 있습니다. 이 SNS에 들어가셔서 일상툰을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네. 일상툰을 보시고 일상툰. 퀴즈의 정답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달 9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10분의 정답자를 뽑아서 예쁜 굿즈를 증정한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생방송 강원 36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